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한도전 진로탐색 기업가 정신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계약이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세 번 정도만 더 하면은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기업가 정신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티브 잡스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폰을 개발하기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애플 컴퓨터라는 PC를 만들어 가지고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 지금은 자유롭게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컴퓨터는 과거에 기업에서나 사용했던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났기 때문에 집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집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은 혁신이라고 불렸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스마트폰 때문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생활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스마트폰 한 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뭐 기본적으로 전화나 이런 문자, 카톡을 하고요.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잖아요.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있죠. 플랫폼이라는 개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보급된 지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만 초창기 때 2007년, 8년 당시에 아이폰 3G가 이제 보급이 됐거든요. 국내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큰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이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 지금은 애플이랑 삼성이랑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었죠. 물론 삼성에서도 갤럭시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해왔지만 지금은 삼성이랑 애플이 성능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큰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애플이 조금 앞서 나가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애플 스마트폰이 국내에 보급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근데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디자인도 좋았고요. 기능도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와이파이가 어디에서나 와이파이를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8년 그 당시만 해도 와이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와이파이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도입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마다 돈을 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폰 요금도 지금은 요금제라는 개념이 생겨서 10초에 얼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요금제가 따로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분당 뭐 100원 그런 식으로 요금을 부과를 했어요. 국내에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친구들이랑 10분 카카오톡 하면은 분당 100원이니까 1000원이란 요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뭐 1시간 시청해요. 그럼 60분이면은 분당 100원이면은 6,000원이잖아요. 이렇게 요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국내에 들여오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들여오게 됐어요. 삼성도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와이파이라는 개념을 스마트폰에다가 탑재하게 됐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문화혁명,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기억나는 게요. 스티브 잡스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와이드 터치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폰, 그리고 끊기지 않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아이팟, 전화, 인터넷 이 세 가지는 더 이상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폰이라는 게 탄생이 되면서 기존의 태블릿이라던가 음악만 따로 듣는 MP3 기계라던가 그리고 보통은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했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하나의 디바이스, 기계를 탄생시켰고 그 이름이 바로 아이폰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었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 변천사만 봐도 지금 모양이 어때요? 1988년도에 삼성이 이제 휴대폰 개발해가지고 단순히 전화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이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1990년 애니콜을 시작으로 컬러폰이 생겼고요. 2005년 최초의 위성 DMB 폰도 개발이 됐지만 요금이 굉장히 비쌌죠. 해외 나가서 전화를 하면은 1분에 3,000원 막 그런 걸로 굉장히 비쌌거든요. 급하게 통화할 일이 있으면 편하긴 했지만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위성 DMB 폰이 있었죠. 반면에 아이폰 가지고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라면은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 휴대폰 변천사와 비교했을 때는 혁신적인 제품이었다라는 의미였죠. 우리가 여기서 스티브 잡스가 왜 그럼 아이폰을 개발을 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업, 애플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겠구나. 감성을 자극시켜야겠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겠구나. 편리한 세상으로 바꿔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뭘까요? humanities,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가, 무엇을 발전시키고 무엇이 변화되고 있고,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인 거죠. 스티브 잡스도 애플이라는 기업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거예요. 자, 선생님이 광고를 하나 준비했어요. 애플 광고와 갤럭시 광고가 같이 나올 거예요. 한번 비교해서 광고를 한번 볼게요. Hold it, hold it.
Every day, more photos are taken with the iPhone than any other camera. Tonight,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amazing. With this Galaxy S5 broadband LTE-A. There's nothing here, right? They wanna get It's not magic. 삼성 갤럭시 S5 광대역 LTE. 여러분 지금 애플이랑 삼성 갤럭시 광고 한번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광고의 컨셉부터가 달라요. 아이폰 광고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있죠. 갤럭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폰은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인 반면에 갤럭시 광고 같은 경우는 기능 중심의 광고로 제작을 한 거죠. 그 스마트폰의 본질을 다룬 거예요, 본질. 여기에서 두 기업의 경영 철학, 광고 마케팅 철학이 달랐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광고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기 전에 사용자 위주, 사용자의 감성, 사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그런 접근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마인드와 자세가 바로 기업가 정신에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런 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사소한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바꿔볼까, 이런 사소한 생각이 변화를 만들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요, 전단지 수거함이라고 보이죠. 요즘은 한강 가면은 막 치킨이나 피자나 뭐 중국집 뭐 음식이라던가 배달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단지를 보고서 시킨 다음에 이렇게 전단지가 흘러 넘치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어요. 환경 오염도 되고 자원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 기업이 탄생된 거죠. 얼마나 편해요. 집 근처 주변에 어떤 다양한 식당들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고 할인 혜택도 얻고 바로바로 전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보고 선택하고 결제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배달 문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큰 공헌을 했죠. 이렇게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배달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됐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여러분, 제가 지금 플랫폼이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플랫폼이란 컨텐츠를 사고 파는 장터, 새로운 IT 생태계를 말하는데요. 이 생태계 안에 판매자도 있고 구매자도 있고 컨텐츠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구매 관리도 이루어지고 결제 시스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 플랫폼도 스티브 잡스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화면에 보면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플랫폼 기업인 마켓컬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마켓컬리를 창업한 CEO도 이 마켓컬리라는 회사를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퇴근 후 음식을 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아침에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바쁘고 퇴근을 늦게 하니까 장볼 시간이 별로 없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마켓에서 주문을 하면은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배송 기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다음날 구매하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나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전날 구매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배송이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마트에 굳이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은 그 다음날 배송이 와가지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마켓컬리라는 기업이 탄생이 된 거죠. 이렇게 문제 해결, 창업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이제는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한번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발견해 볼까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데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스몬비 알죠? 스몬비. 스몬비라는 단어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바로 스몬비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등 하굣길에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 본 적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위험한 행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이런 거북목 증후군, 불면증, 비만, 또 스몬비처럼 걸어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진 혹시 보셨어요? 이 사진 속의 횡단보도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있나요?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세계 최초로 서초구에서 이런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동할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활주로형 횡단보도, 저렇게 LED 전구를 횡단보도에다가 바닥에 설치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이 인지할 수도 있고요. 또 운전자가 저렇게 멀리서 횡단보도가 지금 켜졌구나, 초록색 불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인지해가지고 사고율을 줄이게 된 거죠. 또 다음 사진 보면은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근데 한여름에 보세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땡볕 아래에서 지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서초구에서 또 서리풀 원두막이라는 이런 시설물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실제로 실행시켰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땡볕에서 기다리지 않고 저런 그늘에서 횡단보도 걷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쾌적함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기업가 정신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소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냄으로써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새로운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편리해지고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역량이라는 것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